많이 추워진 날씨입니다. 따뜻한 곳을 찾게 되는 계절이 되었네요. 자, 그럼 지난 영상에 이어서 시작해 볼까요? 1554년 어느 겨울밤, 서경덕은 제자들 앞에서 한 그릇에 물을 놓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지금은 물이네. 하지만 불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나? 끓어서 김이 됩니다. 그렇네. 그리고 그 김이 차가운 곳에 닿으면 다시 물방울이 됩니다. 그렇다면 겨울밤 밖에 내놓으면 얼음이 됩니다. 서경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도 김도 얼음도 모두 같은 것이네. 상태만 다를 뿐이지. 본질은 하나일세. 이것이 바로 기의 원리네. 우주의 모든 것이 이와 같네. 이것이 기일 원론의 가장 기본적인 직관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며 우리가 보는 차이는 상태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 단순해 보이지만 이 직관이 가져오는 세계관의 변화는 엄청납니다. 주자학의 세계는 계층적입니다. 가장 위에 이가 있고 그 아래 기가 있습니다. 이는 영원하고 완전하며 기는 변화하고 불완전합니다. 마치 피라미드처럼 위아래가 분명히 나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경덕의 세계는 평평합니다. 계층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같은 기의 다른 상태일 뿐이니까요. 돌멩이도 기요, 하늘도 기요, 성인의 마음도 기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일 원론의 핵심 구조를 하나씩 뜯어봅시다. 서경덕은 태초에 무엇이 있었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어가 있었습니다. 텅 빈 것 같지만 실은 기로 가득 찬 공간. 이 태어 속에서 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움직였을까요? 서경덕은 기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마치 물이 본성상 아래로 흐르듯 기는 본성상 움직입니다. 누가 명령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것입니다. 이 움직임이 시작되자 기는 스스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기는 위로 올라가 하늘이 되고 무거운 기는 아래로 내려와 땅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온갖 기가 섞이고 뒤엉키면서 만물이 생겨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 설계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주자학에서는 이가 일종의 설계도 역할을 합니다. 하늘은 이래야 하고 땅은 저래야 한다는 규칙이 미리 있고 기가 그것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서경덕에게는 그런 규칙이 없습니다. 기가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패턴이 있을 뿐입니다. 마치 물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강줄기를 만드는 것처럼 누가 여기로 흘러라고 정해준 게 아닙니다. 이것이 기일 원론의 가장 파격적인 주장입니다. 우리는 보통 물질과 정신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돌멩이는 물질이고 생각은 정신이죠. 돌멩이는 만질 수 있지만 생각은 만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경덕은 이렇게 봅니다. 돌멩이는 기가 아주 빽빽하게 뭉친 상태입니다. 너무 빽빽해서 단단합니다. 물은 기가 좀 더 느슨하게 뭉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흐릅니다. 공기는 기가 더 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생각도 기입니다. 다만 물질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미묘한 기의 상태입니다. 마치 같은 물로 파도도 만들고 물 한 개도 만들 수 있듯이 같은 기로 몸도 만들고 마음도 만듭니다. 이것을 서경덕은 기의 청탁으로 설명합니다. 맑고 탁함의 차이입니다. 탁한 기는 무겁고 둔해서 물질이 됩니다. 맑은 기는 가볍고 예민해서 정신이 됩니다. 하지만 둘 다 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영상을 봅니다. 빛이 망막에 닿고 신경이 전기 신호를 보내고 뇌가 그것을 해석합니다. 물리적 과정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당신은 의미를 이해합니다. 정신적 과정입니다. 현대과학은 이 둘을 어떻게 연결할지 아직도 고민합니다. 하지만 서경덕은 간단히 답합니다. 둘 다 기의 작용이라고. 다만 입자적인 기가 신경을 따라 흐르면 물리적 신호가 되고 파동적인 기가 뇌에서 울리면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경덕이 입자나 파동이라는 현대 용어를 쓴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직관은 놀랍도록 현대적입니다. 양자역학에서 물질은 때로는 입자처럼 때로는 파동처럼 행동합니다. 같은 것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보일 뿐입니다. 서경덕의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주자학에서 마음은 복잡합니다. 본성과 감정과 의지로 나뉘고 각각 이와 기의 작용이 다르게 작동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서경덕에게는 단순합니다. 마음은 기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기의 움직임이고 감정이 생기는 것도 기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서경덕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몸속에는 정교한 기가 흐릅니다. 이 기가 심장 부근에 모여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반응하고 내부의 욕구가 생기면 출렁입니다. 기쁠 때 마음의 기는 펼쳐집니다. 활짝 열린 꽃처럼. 그래서 가슴이 후련하고 시원합니다. 슬플 때 마음의 기는 수축합니다. 움츠러든 꽃봉오리처럼.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조입니다. 화가 날 때 마음의 기는 위로 치솟습니다. 끓어오르는 물처럼.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고 머리에 피가 몰립니다. 두려울 때 마음의 기는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식어버린 불처럼. 그래서 다리에 힘이 빠지고 식은땀이 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서경덕은 정말로 감정이 기의 물리적 움직임이라고 봤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보면 호르몬의 작용,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 같은 것들이죠. 서경덕은 그것을 기의 움직임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렇다면 도덕적 판단은 어떨까요?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는 판단도 기의 작용일까요? 서경덕은 그렇다고 답합니다. 도덕적 판단도 마음의 기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통 감정보다 더 섬세하고 정교한 기의 작용이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주자학에서는 도덕성을 2에서 찾습니다. 하늘이 부여한 본성이 선하기 때문에 그 본성을 따르면 도덕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서경덕은 도덕성을 기의 조화에서 찾습니다. 기가 조화롭게 흐르면 선합니다. 막히거나 치우치면 악합니다. 마치 건강한 몸은 기혈이 잘 통하는 몸이고 병든 몸은 기혈이 막힌 몸인 것처럼 도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조화로운 것인가? 서경덕은 이렇게 답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조화롭습니다. 억지로 막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는 것.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중용을 지키는 것. 예를 들어봅시다. 식욕은 자연스러운 기의 작용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미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으려 한다면 그것은 기의 흐름이 왜곡된 것입니다. 반대로 먹어야 하는데 억지로 굶는다면 그것도 기의 흐름을 막는 것입니다. 성욕도 명예욕도 권력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닙니다. 모두 기의 자연스러운 작용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지나치거나 왜곡될 때입니다. 이것은 도가사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노자도 무의자연을 말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라는 것. 서경덕은 이 도가의 지혜를 유학에 접목시킨 겁니다. 이제 우리는 기일 원론의 가장 심오한 통찰에 다다랐습니다. 바로 무불통지의 세계관입니다. 당신과 나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여기 있고 당신은 저기 있습니다. 명확히 구분됩니다. 하지만 서경덕은 묻습니다. 정말 그런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쉬는 공기 속에는 내가 방금 내쉰 숨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수십억 년 전 별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원자들은 수없이 많은 생명을 거쳐 지금 당신에게 왔습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은 땅에서 왔고 땅의 영양분은 죽은 생명에서 왔고 그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먹고 자랐습니다. 끊임없는 순환입니다. 더 나아가 당신의 생각도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 들었던 말, 읽었던 글, 만났던 사람들의 영향입니다. 그 사람들도 또 다른 이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생각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경덕은 이것을 명확히 봤습니다. 우주는 서로 독립된 사물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개별 사물들은 그 흐름 속의 일시적인 소용돌이일 뿐입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 속에 소용돌이가 생깁니다. 그 소용돌이는 마치 독립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강물의 일부입니다. 소용돌이는 잠시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강물은 계속 흐릅니다. 인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기의 흐름 속에서 일시적으로 형성된 소용돌이입니다. 태어날 때 기가 모여 나를 만들고 죽을 때 기가 흩어져 우주로 돌아갑니다. 나라는 존재는 일시적이지만 기는 영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태어와 기의 관계. 서경덕에게 태어는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닙니다. 태어는 기의 근원이자 귀결입니다. 모든 기는 태어에서 나와 태어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파도와 바다의 관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파도는 어디서 옵니까? 바다에서 옵니다. 파도가 사라지면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돌아갑니다. 바다는 파도가 아니지만 파도 없는 바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태어와 기의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태어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가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품은 충만입니다. 기가 응축되지 않은 순수한 잠재성입니다. 우주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태어에서 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가 모여 별이 생기고 행성이 생기고 생명이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별은 폭발하고 생명은 죽고 모든 것이 흩어집니다. 하지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태어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태어에서 다시 기가 모입니다. 새로운 별이,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끝없는 순환입니다. 이것은 현대 우주론의 순환 우주 모델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빅뱅으로 우주가 시작되고 팽창하고 언젠가는 수축하거나 열적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시 새로운 빅뱅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서경덕은 16세기에 이미 이런 순환적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빅뱅이나 블랙홀 같은 현대적 개념은 없었지만 우주가 시작과 끝을 반복하는 영원한 순환이라는 직관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서경덕의 기일 원론이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상이 가져오는 세계관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첫째, 인간과 자연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주자학에서 인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를 온전히 부여받은 유일한 존재니까요. 하지만 서경덕에게 인간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좀 더 정교한 기로 이루어져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풀이나 돌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위를 낮추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의 지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인간이 소중하다면 자연도 소중합니다. 모두 같은 기로 이루어진 형제니까요. 둘째, 변화와 생성이 중심이 됩니다. 추자학은 정적입니다. 이는 영원 불변하고 이상적 상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서경덕의 세계는 동적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되고 소멸합니다. 고정된 이상은 없습니다. 이것은 미래를 열어놓습니다. 추자학에서 미래는 과거의 이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경덕에게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기가 어떻게 모이고 흩어지느냐에 따라 무한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도덕의 근거가 바뀝니다. 추자학에서 도덕은 하늘이 부여한 본성입니다. 초월적이고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서경덕에게 도덕은 기의 조화입니다. 내재적이고 상대적입니다. 이것은 도덕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도덕을 삶 속에 끌어내립니다. 책 속의 추상적 원리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기가 조화롭게 흐르는 것이 도덕이라는 거죠. 넷째, 죽음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추자학에서 죽음은 두렵습니다. 육체는 사라지고 정신만 남는데 그 정신이 어디로 가는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서경덕에게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기가 흩어져 태어로 돌아갈 뿐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덜 두렵게 만듭니다. 당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당신을 이루던 기는 땅으로 돌아가고 공기로 돌아가고 다른 생명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우주의 일부로 영원히 존재합니다. 서경덕의 기일 원론은 당대에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급진적이었으니까요. 이황은 서경덕을 존경했지만 그의 사상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였을까요? 기일 원론을 받아들이면 성리학 전체가 무너집니다. 과거 시험은 주자의 해석에 기반합니다.
도덕 교육도 이의 절대성에 기반합니다. 신분 질서도 하늘이 정한 이치라는 명분에 기반합니다. 서경덕의 사상은 이 모든 것을 흔듭니다. 이가 없다면 무엇이 절대적 기준일까요? 모든 것이 기의 흐름이라면 왜 양반이 상놈보다 높아야 할까요? 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해야 할까요? 이것은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당대 지배층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경덕은 존경받았지만 그의 사상은 주류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숨어서 전해졌습니다. 소수의 제자들이, 자유로운 사상가들이 서경덕의 기일 원론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실학이 꽃피울 때 다시 등장했습니다. 홍대용은 지구가 돈다는 지전설을 주장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늘과 땅을 이원론적으로 나누지 않고 모두 같은 우주의 일부로 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서경덕의 기일 원론과 통합니다. 최한기는 기학을 집대성했습니다. 기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한 체계였죠. 이것도 서경덕의 영향입니다. 심지어 동학의 수훈 최재우도 만물이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만물이 신성을 공유한다는 뜻인데 서경덕의 만물이 같은 기라는 사상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21세기에 서경덕의 기일 원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현대과학과 매우 잘 맞습니다. 현대 물리학은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전환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물질은 응축된 에너지이고 에너지는 퍼진 물질입니다. 서경덕의 기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뉴런의 전기화학적 작용에서 나옵니다. 정신이 물질과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서경덕이 말한 마음도 기라는 통찰과 일맥상통합니다. 생태학은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먹이사슬, 탄소순환, 질소순환. 한 종의 멸종이 전체 생태계를 흔듭니다. 서경덕의 무불통지와 같은 세계관입니다. 심지어 양자역학의 얽힘 현상도 흥미롭습니다. 멀리 떨어진 두 입자가 순간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서경덕의 직관과 맞닿아 있습니다. 물론 서경덕이 현대과학을 예견했다고 말하는 건 과장입니다. 그는 과학자가 아니라 철학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본 세계의 모습이 현대과학이 밝혀낸 세계의 모습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서경덕의 기일 원론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첫째, 구체성의 부족입니다. 서경덕은 모든 것이 기라고 말하지만 기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현대과학처럼 측정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이론은 아니었던 겁니다. 둘째, 도덕적 상대주의의 위험입니다. 모든 것이 기의 흐름이라면 선악의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의 기준으로 조화로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명확히 답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개인의 책임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내가 우주의 일부라면 개인의 자유의지와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내 행동이 기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면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런 한계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서경덕 사상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제시한 방향입니다. 서경덕의 기일 원론은 단순한 과거의 이론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기로 연결된 세계, 끊임없이 변화하고 흐르는 세계, 죽음도 끝이 아닌 변화일 뿐인 세계. 그 세계는 지금도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1556년 겨울 향년 68세로 서경덕이 세상을 떠났을 때 조선학계는 조용했습니다. 대대적인 애도도 국가적 추모도 없었습니다. 그는 관직도 없었고 문파도 없었고 저술도 거의 남기지 않았으니까요. 당대 최고의 학자 이황은 부고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선이 큰 별 하나를 잃었구나. 하지만 이황조차 서경덕의 사상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존경과 동의는 별개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랬습니다. 서경덕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의 기일 원론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성리학 국가였습니다. 과거 시험부터 도덕교육, 신분 질서까지 모든 것이 주자의 이기원론에 기반했습니다. 서경덕의 기일 원론은
이 전체 체계를 흔드는 폭탄이었습니다. 만약 기일 원론이 정통이 된다면 과거 시험 문제를 다 바꿔야 합니다. 수백 년간 쌓인 주석서들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양반과 상놈의 차이를 어떻게 정당화할까요? 모두 같은 기로 이루어져 있다는데, 그래서 서경덕의 사상은 공식적으로는 주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서경덕은 거의 저술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직접 쓴 것으로 확인된 것은 화담집에 실린 몇 편의 글이 전부입니다. 태어설, 귀신사생론, 이기설 같은 짧은 논설들. 그렇다면 우리는 서경덕의 사상을 어떻게 아는 걸까요? 제자들의 기록 덕분입니다. 한백겸은 스승의 말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허엽도 아들 허균에게 서경덕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들의 기록이 모여 서경덕의 사상이 재구성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서경덕 자신이 이것을 의도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부러 저술을 적게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책은 고정됩니다. 한번 쓰면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전은 살아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전해집니다. 서경덕은 어쩌면 자기 사상이 고정된 교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기처럼 흐르고 변화하길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서경덕이 죽은 후 150년 동안 조선학계는 이황과 이이의 시대였습니다. 이기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지만 그것도 이기이원론의 틀 안에서였습니다. 이가 중요한가 기가 중요한가를 논쟁했지 이가 아예 필요 없다는 주장은 없었습니다. 서경덕의 이름은 가끔 언급됐지만 그의 사상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식은 높았으나 이단에 가까웠던 인물 정도로 기억됐습니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달랐습니다. 관직을 포기하고 자유롭게 산 서경덕의 삶은 전설이 됐습니다. 화담 선생은 벼슬도 마다하고 평생 자연 속에서 학문만 했다는 이야기가 민중들 사이에서 회자됐습니다. 특히 개성 지역에서는 서경덕이 거의 성인처럼 추앙받았습니다. 그가 자주 가던 박연 폭포는 성지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서경덕을 떠올리며 속세의 번뇌를 잊었습니다. 18세기 들어 조선 사회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공업이 발달하고 청나라를 통해 서양 문물이 들어왔습니다. 기존의 성리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실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실학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관념적인 성리학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농업, 상업, 기술, 과학,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것들. 그리고 놀랍게도 이들은 서경덕을 재발견했습니다. 홍대용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천문학을 연구하며 지전설을 주장했습니다. 지구가 돈다는 주장이었죠.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습니다. 홍대용은 의산문답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늘과 땅은 둘이 아니다. 모두 같은 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같은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이것은 서경덕의 기일 원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실제로 홍대용은 서경덕의 글을 읽었고 큰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홍대용이 지구가 돈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도 하늘과 땅을 이원론적으로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자학에서 하늘은 이의 영역이고 땅은 기의 영역입니다. 하늘은 고귀하고 땅은 비천합니다. 이런 세계관에서는 지구가 하늘과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발상 자체가 불경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서경덕의 세계관에서는 다릅니다. 하늘도 기요, 땅도 기입니다. 둘 다 같은 법칙을 따릅니다. 그렇다면 지구가 왜 돌지 못하겠습니까? 최한기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그는 아예 기하기라는 독자적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대표작 기측체이는 제목부터 기를 측정하여 이치를 궁구한다는 뜻입니다. 최한기는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기와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는 기의 패턴일 뿐이라고. 이것은 정확히 서경덕의 입장입니다. 최한기는 더 나아가 측정과 실험을 강조했습니다. 기를 알려면 측정해야 한다. 관념적으로 논하지 말고 실제로 재보라. 이것은 현대과학의 방법론과 같습니다. 만약 서경덕이 최한기를 봤다면 무척 기뻐했을 겁니다. 자신의 직관이 200년 후 구체적인 과학적 방법론으로 발전한 것을 봤으니까요. 1860년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했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는 급진적 주장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신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 이것은 어디서 나온 발상일까요? 성리학에서는 불가능한 생각입니다. 성리학에서 하늘은 초월적 존재이고 인간은 그것을 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동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경덕의 기일 원론에서는 가능합니다. 하늘도 기요, 사람도 기입니다. 본질이 같으니까요. 다만 기의 상태가 다를 뿐입니다. 최재우가 서경덕을 직접 읽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경덕의 사상은 이미 조선 사회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동학의 만물이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상은 서경덕의 모든 것이 같은 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상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표현만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상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양반과 상놈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 남자와 여자가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 이것은 신분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평등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평등 사상의 철학적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서경덕의 기일 원론이 있습니다. 20세기 들어 조선은 일본에 병합됐습니다. 전통 학문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성리학은 낡은 것으로 치부됐고 실학조차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몇몇 학자들은 서경덕에게서 근대성을 발견했습니다. 정인보는 서경덕을 조선의 가장 독창적인 사상가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서경덕의 기일 원론이 서양의 유물론과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물질을 세계의 근원으로 보는 점에서 물론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 서경덕의 기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생명과 정신까지 포함하니까요. 하지만 초월적 이를 거부하고 내재적 원리만으로 세계를 설명하려 한 점에서 서경덕은 유물론에 가깝습니다. 박종홍은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그는 서경덕을 한국 철학사의 정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서경덕이야말로 중국 성리학을 그대로 수입한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재해석한 최초의 한국 철학자라는 것입니다. 박종홍의 평가는 과장이 아닙니다. 서경덕 이전의 조선 학자들은 대부분 중국 학자들의 주석을 따라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서경덕은 달랐습니다. 그는 중국 책을 읽되 중국 학자의 해석을 맹신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자기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21세기 들어 서경덕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생태철학의 관점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서양의 이원론은 자연을 인간의 지배 대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서경덕의 기일 원론은 인간과 자연을 같은 기의 다른 표현으로 봅니다. 이것은 생태주의적 세계관과 맞닿아 있습니다. 둘째, 동양철학의 현대화입니다. 오랫동안 동양철학은 낡고 비과학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양자역학, 복잡계 이론, 네트워크 과학 같은 현대과학이 발전하면서 서경덕의 직관이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무불통지 사상은 네트워크 과학의 세계관과 유사합니다. 기의 끊임없는 변화는 복잡계의 창발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셋째, 정신건강과 웰빙의 관점입니다. 현대인은 분리된 개인으로 살아가며 외로움을 느낍니다. 서경덕의 사상은 우리가 우주와 연결되어 있음을 일깨웁니다. 이것은 실존적 외로움을 치유하는 철학적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황, 이이, 정약용, 최한기 모두 위대한 사상가들입니다. 하지만 우주를 가장 넓게 본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서경덕일 겁니다. 이황은 인간의 도덕성에 집중했습니다. 이이는 정치와 현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정약용은 제도 개혁을 추구했습니다. 최한기는 과학적 방법론을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서경덕은 우주 전체를 봤습니다. 별에서 돌멩이까지, 하늘에서 땅까지, 물질에서 정신까지, 삶에서 죽음까지 모든 것을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특별하지 않지만 소중한 자리, 일시적이지만 의미 있는 자리. 이것이 서경덕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서경덕은 말합니다.
자네를 이루는 기는 우주에서 왔고 언젠가 우주로 돌아갈 것이라네. 슬퍼할 것 없네.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형태가 바뀔 뿐이니.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살게. 지금 기가 모여 자네를 이루고 있는 이 순간을. 이 순간이 영원은 아니지만 이 순간도 영원의 일부라네. 자연스럽게 흐르게.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게. 저 물처럼. 막히면 돌아가고 높으면 내려가고 낮으면 고이는 거지. 그것이 기의 본성이라네. 그러니 기억하게. 자네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자네를 이루는 기는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네. 자네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음식 모두 자네를 세계와 연결하고 있다네. 세계는 하나일세. 모든 것은 흐르고 있으니 막지 말게. 이것이 서경덕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불통지 기일원론입니다. 모든 것은 통합니다. 과거와 현재도, 죽은 자와 산 자도, 생각과 생각도. 서경덕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